매주 월요일 2부 직격 토론을 꾸며드리고 있죠. 이재호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호 전 의원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이슈를 들고 오셨고, 박지훈 변호사는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권을 들고 오셨는데, 네. 예. 이재호 전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다뤄볼까요? 예. 말씀 시작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들이 있잖아요. 다시 되돌아볼 것도 없이,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청와대고 국회고 여당이고 간에 비리가 있으면 손을 대라 하는 것이, 그게 개혁이다 하는 것이 대통령이 뜻이었는데, 예. 중간에 이제 조국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권의 기류가 확 바뀌어갖고, 윤석열 총장이 적폐청산할 때 칼자루 잡았을 때는 잘한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권력 손대라 그래갖고 조국 잡아넣으니까 획 바뀌어갖고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것저것 비판하다가 그건 좋아요. 요즘은 예. 완전 그만둬라고만 몰아내기에 급급하니까 여권이 더구나 여당 대표가 윤석열 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검찰을 건드려 갖고 덕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만 흔들어라. 이제 그만 흔들고 원위치로 가서 윤 총장대로 자기 역할 하게 하고, 네. 또 추미애 법무장관대로 자기 역할 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정말 둘 중에 누가 하나 그만둬야 된다면 나는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그만둬야 돼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네. 하고요. 이제 박지원 변호사. 일단은 검찰 얘기를 좀 하지, 이 정권에 나와서 계속 다른 것 같아요. 예컨대 민정수석이 이제 어쩌면 검찰을 관리하는 청와대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좀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나 민정수석이 검찰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면 검찰이 찍소리 안 하고 그래 하다가 그럴 때 살아있는 권력을 치라는 거예요. 그 뜻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다 학자 출신들 조국이나 박상기 교수가 법무부 장관하고 또 민정수석도 조국 수석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정실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한다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옛날에 정말 서슬퍼런 정권에 그때 살아있는 권력을 치라는 거지. 지금 검찰이 더 무섭죠. 누가 더 무섭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잠깐만요. 잘못한 게 여권이 있나요? 윤석열 총장을 흔들게 하고 있다는 이재호 그 흔들기보다는 저는 의원의 그 시선에는 동의하세요? 흔들기라기보다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도 참 모양새가 안 좋고, 그리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급도 되긴 했지만 민주적 정당성으로 따져보면 대통령이 국민이 바로 선출했기 때문에 정당성 1번이고, 그 밑에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 밑에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불과하거든요. 예. 국민이 뽑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나온지를 알고 이제 그만큼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재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선출된 권력같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한 게 있냐고요. 많죠. 지금 엄청 많죠. 일처리를 뭐가 잘못한 거냐. 최근에 법에 어긋난 게 있나요? 최근에 불거진 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그 감찰을 어디서 하느냐에 대해서 법무장관과 그렇죠. 검찰총장의 의견이 좀 달랐죠. 그렇죠. 그때 그 자체도 문제라고 봐야 돼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고, 감찰을 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감찰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권가라는, 인권조사 담당관이라는 좀 맞지 않는 부서로 자꾸 배당을 시키고 돌리고, 문제가 되니까 두 군데다 지금 배당된 이상한 상황이 된 거고요. 검언유착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채널A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 모습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를 지금 이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법을 떠나서
어쩌면 자신 측근이나 자신 관련된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이 검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잘못된 게 있냐고요. 법이 어긋나는 게 있냐고. 측근이라도 감찰하면 감찰부장을 아, 만들어서 그러고. 감찰본부장이 해야 되겠죠. 아니 한명숙 씨 거 감찰하는 것도 네. 그 조사했던 검사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감찰부에 배당할 수 없고 인권부에 배당해서 조사하라는 건데 징계시효가 지났고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공소시효는 살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이니까 그 인권부에서 조사해 갖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생기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감찰부에서 조사하고 인권부에 조사한다고 그래서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차라리 검찰총장이고 그 사람들 관계를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업무 부장검사 또 한모 검사장을 다 아는데 최측근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공정하게 맡기게 이 판사 출신 감찰 한동수 감찰부장입니다. 예. 그 사람 맡기면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돌리고 저래 돌리고 이래 돌리고 아니, 이 모습이 법을 그거는- 떠나서 정당해 보이지 못하다는 사람들이 여당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들인데 거죠. 네. 그건 실제적으로 팩트는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팩트는? 윤 총장이 자기 뭐 측근이라 그래서 감싸주고 봐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보고 보입니다. 있으니까. 아, 예. 그렇게 제가 보이는 보는 건 거지. 아니고요. 여당이나 아,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당에서 그렇게 예. 보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 실제 그런 팩트가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아니 그냥 뭐가 드러났습니까? 감찰부에서 이게 모든 걸 아, 조사 진행하면 아무 감찰부는 문제가 그 없는데 왜 이야기잖아. 인권가를 자꾸 감찰부에서는 들먹거리는지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인권부에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아예 거예요. 인권부에다 예. 안 넘겨 그걸 깔아뭉개으면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감찰부에서 넘길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부로 하나만요. 넘겼다는 건데 그게 인권과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또 그 조직 내에서 인권과는 뭐 누구라도 거론은 이러면 자 거론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측근입니다. 다 검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그러나. 때문에 예. 검찰 안에 조사 대상자도 측근이고 그거는. 조사하는 사람 측근인데 감찰에서 조사해버리면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면 다행이지만 아무튼 그 대목에 대해서 그러면 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다르죠. 이지호 전 의원은 좀 아까 그만둬야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만둬야 한다. 그게 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검찰총장도 장관급입니다. 검찰총장이 직제상은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 거쳐서 예. 들어가고 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인데 법무부 장관과 서열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검찰총장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함부로 발동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예. 검찰청법에도. 예.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마치 검찰총장이 자기 아래 사람, 손 아래 사람 다루듯이 막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월권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직권 남용입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은 그냥 뭐 하늘나라에 뚝 떨어진 조직입니까? 검찰이 아니, 잠깐만요. 정당성 예. 얘기를 했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고요. 이게 1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나 저기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연결고리가 싹 돼 있는데 그 연결고리 딱 떼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그 말이 논리에 맞으려면 우리는 선거할 때 총장 한 명씩 뽑아야 돼요. 새롭게 한 명씩.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검찰총장이 뭔데요? 그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에게 지휘 감독권이 당연히 있다. 받아야 되죠. 그건 그럼 물론 혼자 다 하죠. 그냥 지금 자기 형식적으로 마음대로. 지휘 감독권이 있을는지 대통령도 모르지만은 지휘 감독하는 거 당연한 지금까지 거아닙니까? 한 번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발동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전례가 한 번 있죠. 천정배 장관. 천정배 때 예. 저 동국대학교 강교수 문제인데 그건 뭐 예외로 치고 나도 지금 검찰총장을 독립으로 한 거는 검찰 권력이 정치적 중립과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휘둘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준 거예요. 예. 네. 왜 검찰총장이 뭐 높아도 독립적으로 준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그리고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흔들리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검찰총장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지. 물론 저도 그 지난 정권 사람들 잡아갈 때 검찰총장 지금 검찰총장이 검사할 때 한 것 보면 나도 뭐 그렇게 썩 마음에 심정적으로 마음에 좋지 와닿지는 않겠네요. 않아요. 예. 그러나 예. 지금 여당이 하는 건 이거는 상식
또 법에 또 원칙에 또 그나 덮어놓고 윤석열 총장이 불편하니까 자기네들 권력 유지에 불편하고 앞으로 공수처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니까 언제 자기네들도 다칠지 모르니까 이 기회에 막 아예 윤석열 몰아내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박지원 변호사 짧게 마지막 한마디 짧게, 하시고. 짧게 예. 말씀드릴게요. 사건도 사실 검찰이라면 우리 다 경험해왔지만 어떤 사건도 수사를 해가지고 특수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권력 중립을 지킬 때는 이 권력, 특히 대통령이나 이런 권위주의고 상당히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할 그때를 하라는 거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무섭습니까? 누가 무섭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잠깐만요. 이제 박 변호사님은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야 된단 아니요, 말입니까? 2년 다 채우십시오. 누가 검찰총장 와더라도 저는 이 제도는 똑같기 때문에 네. 누가 와도 됩니다. 그 두 분 토론에 등장한 용어들인데 정리하자면 검찰은 특정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죠. 네, 그건 맞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도 받아야죠. 어느 쪽이냐 이게 이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박지원 변호사 가져온 이슈 네. 대북 전단.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 이 부분 얘기하기 이전에 이 뭐 예컨대 지금 경기도 이재명 지사 뭐 협박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걸 쏘겠다. 지금 상황이 지금 남북 관계도 참 안 좋은데 이걸 굳이 지금 상황에서 만약 해버리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무력 충돌이나 또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나 우리 군인들의 안전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어떤 표현의 자유라도 국가 안전 보장이라든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는 제한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만했으면 특히 좋겠어요.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예, 6.25 겁납니다. 그날이기 때문에 예. 한다고 지금 했고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막을 것 같고 또 충돌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법적으로 참 드릴 말씀은 많지만 좀 어떻게 좀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제가 가지고 어떻게 왔습니다. 생각하세요? 예, 글쎄요. 저도 뭐 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저도 뭐 동감인데 네. 그러나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대북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만약에 이재호 같은 사람이 가서 느닷없이 대북 전단 뿌린다 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러나 그 뿌리는 사람들이 전단 살포의 주체가 탈북민들입니다. 그럼 북한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국민이 되었고 자기네들이 살던 그 지긋지긋한 북한에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위 자유의 바람을 그쪽으로 민주의 바람을 좀 불어넣겠다는 예.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민들에 대한 일종의 애정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그건 못 말린다. 막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나는 그게 뭐 삐라가 100장 뿌린다고 100장 다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뭐 안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허실될 것도 있고 뭐 일단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뿌리는 것이 100% 다 넘어간다고 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일종의 뿌린다고 하는 행사였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북 전단을 저쪽으로 뿌린다 하는 그 행사 자체 더 의미가 난 있다고 봐요. 사실은. 거기에 너무 과민 반응할 그래, 필요 없다. 거기에 너무 우리 쪽에서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어떻게 봐요. 보세요? 과민이 아니죠. 저는 반대로 저 제주도 가서 뭐 그런 행사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접경 지역이가 아무 문제라는 말은 제가 예. 취소를 하겠습니다. 예.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또 지금 시국 자체가 북한에서 어쩌면 그것을 뭐 핑계 삼든 어떻든 간에 타격을 한다고 나온다면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나 많은 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기본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든지 어떤 자기 행동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고 그 타인의 자유는 생명이나 재산권일 수 있어요. 네, 이런 접경 그게- 지역 주민들 그렇죠. 그게 충돌되면 이런 점은 조율이 있어요.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뭐 공개적으로 공개 행사처럼 그렇게 뿌린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사정의에서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전단을 뿌린다는 거는 지도자도 모르게 몰래 살살 보내는 거야.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근데 공개적으로 과거에, 하니까 잠깐만요. 문제가 있는 과거의 거죠. 전례를 보면 공중에 이 풍선이 떠오르는 걸 보고 타격을 북한에서 했거든요. 고사포를 쏜 적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 그런 점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휴전선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비공개로 해도 떠오르는 거 보면은 비공개로 하는 거야. 관측되면은 쏠 거 아닌가요? 비공개로 하는 거야. 뭐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아니, 그게 지금 보내는 거야, 뭐. 그거를 지금 관계없이. 무책임하게 아, 우리가 그건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그 접경 지역에 그러면 네가 산에 들어가서 아무 때나 난리락 하고 그걸 고사포 쏴가지고 아유.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총알 날라오면 밤에 뭐 어쩝니까 날리고 그거를. 고사포 쓰고 그게 내가 그런 게 과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부나 여권 쪽에서 이 과민한 사람들이 뭔가 북한하고 이야기하면 생각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삐라 뿌리면 뭐 총 쏘고 고사포 쏘면 어떻게 하냐. 아니 전방 지역에 저녁에 밤중에 몰래 가서 삐라 뿌리는데 북한 사람이 언제 고사포를 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극대화 시켜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말은 예. 공개 행사처럼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력이나 뭐 군에서 이거는 북한에서 이거 저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건 자제해 달라고 네. 말할 수 있지만은 탈북민들이 몰래 뿌리는 거야. 그걸 막을 이유가 있냐 이거죠. 내 말 그야말로 근데 표현의 차이가 있냐 이거지. 이거는 제가 두 분께 따로따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재호 전 의원께서는 뿌리는 행사와 그 행동 자체가 탈북민들한테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몰래 안 뿌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한마디 몰래 뿌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별로 신이 안 나겠지.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막 공개적으로 뿌릴 수도 있는데 나는 내 이야기의 요점은 우리 정부가 너무 거기에 과민반을 안 보여도 된다 이 말이야. 좋습니다. 박 변호사께는 물어볼 게 지금 북한에서 이제 대남 전단, 대남 삐라를 살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대남 삐라 인쇄된 그것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실제로 대남 삐라를 살포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가정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명분이 더더욱 없어지거든요. 그 대목은 어떻게 이 생각하세요? 부분은 뭐 제가 뭐 그 부분 전문가도 아니지만 일단은 합의 위반을 우리가 먼저 했다고 보면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나 또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한다고 해서 다시 하거나 그것을 비난하거나 하는 부분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북한이 정상적인 아주 뭐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우리도 그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우리에 맞게 뭐 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정부가 이 결정을 내렸다면 그 방향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 대남 확성 방송 다 철거했었는데 다시 대남 설치했습니다. 확성기를 설치하니까 네. 그게 분명히 확인되고 확성 방송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다시 설치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부분은 이제 음. 저쪽이 먼저 하는 거니까 아마 그쪽이 먼저 이번 그 전단 문제는 우리가 먼저 했기 또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 전단 문제는 북한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거는 민간에서 했던 부분이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던 부분이고 군사 대 군사의 학성기 설치 부분이기 맞대응하고 때문에 좀 다른 문제다. 자위권이나 이걸로 본다면 그런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뭐 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이미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 합의는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지금. 그런 냉정하게 우리가 보고 해야지. 북한이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예. 그게 이미 물 건너간 건데 이미 북한은 그건 물 건너간 건데 그거 자꾸 미래를 갖고 뭐 이야기할 건 없고 그다음에 북한이 뭐 삐라를 뭐 저 전단을 뭐 몇만 장 뭐 몇천 장 몇십만 장 몇십만 예. 장 뭐 몇 뿌린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는 지금 북한이요 경제도 어려운데 확성기 설치하고 뭐 하고 뭐 대포 갖다 놓고 뭐 삐라 뿌리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반에 헛돈 드는 건데 솔직하게 북한에서 전단 넘어와 봤자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누가 주워서 읽으는 제대로 봅니까? 그 내용이 조잡하고 인쇄가 조잡하고 예. 그 우리가 수탁이 지금까지 북한이 전단 넘어오는 거 우리는 은평구 북한산 밑에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고 나면 마당에 맨날 전단 떨어졌다고
그 보면 유치해서 못 보는 거예요. 예. 그걸 그냥 누가 우리나라 그 사람들 말씀은 보겠냐고요. 그냥 무시해라. 놔둬도 아, 그 된다. 놔둬도 나는 그냥 자기네들 헛돈만 들이는 거지. 예. 그거 신경 쓸 게 뭐 있어? 아, 뿌리란 뿌려라. 뭐 반은 임진각이 떨어질 거고 뭐 넘어온다 하더라도 전망지역에 누가 그 삐라 불어보고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은 놀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북한의 삐라에 대해서도 그냥 놔둬라.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에 보내는 것도 너무 과민하게 그렇죠. 막지 예. 마라. 이 그 얘기로. 저쪽에 보내는 것도 우리가 과민 반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보내는 것도 과민 반응할 것도 없다. 박지원 변호사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합시다. 그래요. 하여튼 참 어려운 존재 같아요. 북한이라는 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모든 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지만 또 우리 민족이고 또 보다듬어야 될 측면도 있는 거고 네. 잘못된 부분은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양보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자, 직격 토론 이재호 전 의원, 박지원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